62세 단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믿었던 한 친구, 그리고 자신의 집을 믿었던 또 다른 친구. 10년이 흐른 지금 한 명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024년의 어느 늦봄, 30년 지기 친구인 김영민 씨와 이정호 씨가 조금은 어색해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바로 나오니 한시름 났어. 자네는 61년생이라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그 사이 소득 공백이 만만치 않을 텐데. 김영민 씨의 말에 이정호 씨는 희끗해진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고 막막하구먼. 자네는 그래도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있지 않은가. 그걸로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두 친구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영민 씨는 예정대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정호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와 상의하여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2세가 된 두 친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국민연금을 선택했던 김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달 13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퇴 초기 몇 년간은 이 돈이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은 줄어들고 병원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연금액은 조금씩 올랐지만 체감 물가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그가 사는 아파트 값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자산은 늘었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아. 조카 결혼식 축의금 낼 때도 한참을 망설였다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게 다 그림의 떡이지. 이걸 덜컥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가겠나. 이 나이에. 김영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훌륭한 노후의 버팀목이지만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을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는 자산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한 이정호 씨는 과연 승자였을까요? 10년 전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정호 씨는 매달 160만 원가량을 꼬박꼬박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 1년의 소득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고 아내가 홀로 남겨지더라도 연금이 100% 그대로 지급된다는 사실에 마음에 큰 짐을 덜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10년 사이 그가 사는 아파트 값이 12억 원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니 편하긴 하지. 그런데 얼마 전 옆집이 12억에 팔렸다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 만약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전부 내 것이었을 텐데 집값은 저렇게 올라도 내 연금은 10년 전 그대로 아닌가. 내가 너무 성급했나. 밤에 잠이 안 와. 이정호 씨의 후회는 단순한 배 아픔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값 하락의 위험을 국가가 막아주는 대신 집값 상승의 과실은 온전히 포기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친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제도의 현실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주택연금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지역별 양극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서울 가입자는 월 평균 169만 원을 받지만 지방은 그 절반인 87만 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서초구는 227만 원, 도봉구는 130만 원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입니다. 만약 이정호 씨가 지방에 살았다면 그의 월 수령액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당신의 집 주소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에는 소득 크레바스라는 무서운 함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바로 국민연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1998년 연금개혁의 여파로 연금 받는 나이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1년생은 만 63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없는 몇 년을 버티지 못해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씨는 운이 좋았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소득 절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에 담긴 빛과 그림자를 10년의 시간이 명확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내 집의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 추가 현금을 얻는 길이지만 생활비 부족과 소득 단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을 보장받는 길이지만 집값 상승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이 5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배우자 승계입니다. 내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유리합니다. 둘째, 세금 문제입니다. 연금소득세를 내더라도 내 집이라는 자산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입니다. 셋째, 중도 해지 가능성입니다.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해지라는 비상구를 열어두고 싶다면 주택연금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평생연금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을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우리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섣불리 주택연금을 선택해선 안 됩니다. 마지막 5째, 당신의 거주지입니다. 당신의 집은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주택연금의 실익을 냉정하게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전략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고 그럼에도 부족한 생활비는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또 다른 기둥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노후를 단 하나의 연금에 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10년 후 누가 웃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두 제도의 장단점을 꼼꼼히 저울질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 남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0년, 20년 후에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